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처장 조세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두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듣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제가 왜 1월 달에 보직을 받았을까, 참 운명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오늘 같이 이렇게 참석하셨지만, 또 우리 한전, 또 한수원, 또 동서발전에서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사업소 생활을 좀 많이 했습니다. 1월 달 보직 받기 전에 또 사업소에서 사업소장 하면서도 직원들 안전관리는 제가 사업소장이니까 당연히 담당했었죠. 막상 또 보직을 받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맡고 있는 안전관리 업무가 여기에는 감염병, 또 직원의 건강 증진, 또 일상적인 재난관리까지 다 포괄되어 있어서 너무 어깨가 무겁고, 중대재해라는 것은 작년에 사업소식 때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법이 올 1월 27일부터 발효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왜 사업소에 안 알려줬을까? 알려줬으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보직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CEO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구속이 된다든지 어떤 벌금형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쪽에서 보좌하고 있는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나만 하겠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전기안전공사가 통상은 그렇습니다. 설비 위주의 검사를 진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전에는 검사라는 것은 품질입니다. 현장에서 전력 공급이 잘 되는 것 위주로 이렇게 품질 관리 위주였었지, 안전은 부수적인 어떤 사항으로 그걸 위해서 좀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부터 어떤 개념들은 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말씀드릴 목차는 간단하게 공사 소개, 전기안전관리 체계, 또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 작년까지 많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 그리고 지난전 1월 19일 날 차관 상황 주재 특별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했던 내용 잠깐 복귀하는 걸로 이렇게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주요 업무는 전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또 검사 점검, 또 전기안전 진흥 사업입니다. 진흥과 관련해서는 예방하고 복구 활동입니다. 조사 연구 기술 개발, 또 교육 홍보, 또 사고가 났을 때의 어떤 원인 조사, 또 복구 활동과 관련해서는 태풍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풍수에 관련해서 국가 재난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74년에 전기보안협회로 이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95년에 전기안전연구원, 2000년에 기술원, 또 2010 지지난 해에는 2014년이죠.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해서 지금 본사는 전북 완주에 있습니다. 완주에서 생활 근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전체 인원은 약 3,000명 정도가 되고요. 3,000명 정도가 전국 60개 사업장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또 안전을 강화하다 보니까 전에는 전기사업법 내 공사의 어떤 설립 근거라든지 안전관리 활동이 있었는데, 이걸 좀 분리해서 2020년에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또 사장님께서도 내부 출신이다 보니까 작년에 새로 부임하시면서 우리가 그 간에 해오지 못했던 부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품질 위주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안전을 확실히 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보자 해서 안심경영이라는 이런 경영 방침을 제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재해 발생 제로화를 이루어 가보자. 우리나라의 전기안전관리 체계입니다. 각 기관별 기능을 보면은 정부가 모든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검사 점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개발, 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한전은 전력 수송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이런 설비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저희 안전공사뿐만 아니라 현장의 상주자, 또 대행자, 또 시설 감리까지 관리하고 있는 기술인 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전기는 다 한꺼번에 이 전기가 뭐 구분되어 있겠느냐 하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도 만드는 사업용, 또 이 만든 전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자가용 설비, 또 적은 규모죠, 약 75kW 이하 주택 뭐 이런 쪽에, 또 소규모 상점 이런 데는 일반용 전기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법적 사항이라 이런 데는 전기가 위험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 위험한 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전기 산업기사, 아마 기사 자격증을 따고도 이 취업의 요건을 갖추는 어떤 자격증들 많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자격증을 따면은 어느 정도 현장에서 취업하는데 가점이 되느냐. 굉장히 가점이 큽니다. 다른 자격증보다 굉장히 가점이 크지만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뭐 자격을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보다 보면 가끔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격증 취득하고 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만은 너무 많은 환경들을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항들은 조금 후에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에서 발생하는 이런 감전사고 한번 5년간 통계를 한번 보면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00명 이상입니다. 또 사망 통상 한 20명 내외고요. 전체 5년간 2,509명이 이렇게 큰 사망, 부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사도 경영을 하면서 이 목표를 좀 맞추고 싶은데 어디에다 목표를 맞추는 게 좋겠습니까? 인명피해 2020년에 13명이니까 그러면 2021년에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그 10명이 죽어야 목표가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로를 목표로 해가지고 경영에 최우선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쓰는 전기가 있다 보니까 이걸 사용하면서 또 시공을 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올 1월 달에 산재 사고가 몇 건인 줄 아십니까?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1월 달 산재 사고가 67건이더라고요. 여기에 감전사고는 또 2건이 발생해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오고 또 했었지만 너무 엉뚱한 곳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1월 달 어느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시설 이설 공사를 하는데 옥상에서 지하로 이렇게 좀 수전실을 이전하는 공사에서 복잡하죠. 뭐 어떤 이미 수전실 1층에 있는 것은 제거 대상이니까 제거 대상은 또 어떻게 해서 폐기를 처리해야 할지를 확인하라고 하니까 또 잘 모르는 분이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아직 쓰고 있는 거예요. 지하 1층은 지하에서는 또 짓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확인하라고 하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 공사 중이다 보니까 큐비클 문이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확인하라고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사고 나 버리는 겁니다.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어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때 들어가십시오. 정전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참 이런
그것을 2019년 행위별 뭐 전압별로 이렇게 보다 보면 2019년에 전기 공사 보수하다가 난 사고가 가장 좀 많았던 해더라고요. 나머지들도 보면은 가전제품 보수하다가 또 이동 중이다가 나는 사고들, 또 간판 설치 중에 나는 사고들, 또 통신 보통 보면 통신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통신회사가 보통 보면 22,900 라인 아래에 이게 같이 병가해서 쓴다고 합니다. 통신선을 같이 쓰다 보니까 비 오는 날 이렇게 작업을 하거나 할 때도 또 거기서도 또 감전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나죠. 또 굴착공사 하다가도 또 사고가 나고요. 농업 활동 중에서도 보면 농사용 같은 경우에도 가끔가다 하면 비 오는 날 펌프가 돌아가지 않거나 그럴 때 또 이런 펌프를 보수하려고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또 전기 전선 접속부가 뭐 헐겁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들 요즘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콘센트에 젓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궁금한가 봐요. 이게 뭐 그걸 꼭 제가 아동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아동기를 지나서인지 몰라도 아직도 이게 보통은 지금은 숟가락을 꽂아서 돌려야 이게 좀 뭡니까 콘센트가 들어가는데 아직도 옛날 그 오래된 설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오래된 콘센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넣으면 푹 들어갑니다. 이런 사고도 있고 또 성별로 보면 대부분 남자가 제일 많이 사고가 납니다. 또 전압별 형태를 보면 감전이라고 하면 높은 전압에서 많이 사고가 날 것 같지만 220, 또 380 이런 부분에 사고가 많다는 거. 또 사고가 날 때 통상 보면 1도 화상에서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1도 화상이라고 하면 통상은 잘 못 느끼지만은 피부가 빨갛게 좀 뭡니까 변색되거나 쓰라린 정도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왜? 감전이라는 건 그때 잘 모릅니다. 이후에 보면 진행이 돼서 나머지는 괴사가 되고 또 그렇습니다. 직업별 감전사고는 2000년 기준입니다. 조금 전에 2019년에도 뭐 비슷한 현상이지만 전기 기술자가 제일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직, 건설, 또 미취학 아동도 연례적으로 보면 한 20명 정도씩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기술자 같은 경우는 사고 당시 어떤 행위를 했느냐, 보수공사, 또 조작하다가 이런 순으로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감전사고 뭐 다 적지는 않고요. 신문상에 언론상에 나온 어떤 내용 몇 가지만 간추려 봤습니다. 작년 8월 20일 여수 화력발전 설비죠. 아마 여기 연료전지 작업을 하면서 480V 판넬에 아마 계전기 시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단기를 뭐 이렇게 조작하기 위해서는 계전기 부분인데 그쪽을 하면서 약 5명이 감전사고 또 부상까지 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작년 9월에는 삼성전자 노동자가 집에 이렇게 아마 세탁기 수리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 아마 코드를 잘 뽑지 못하고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그 까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또 세탁기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습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전이 됐던 부분 같고요. 또 작년 군산 기술자 같은 경우는 전선 이거는 지중화 작업 중에서 났던 사고 같습니다. 또 올 2월 달에는 또 옆에 건물 철거 중에 22,900 배전솔로에 이 철골 뭐 건물 철거보다 보면 비계 같은 거 설치해서 이렇게 좀 철거 작업을 하는데 이럴 때 아마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제가 뭐 경험상 저도 한 30년 이상을 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만두고 싶다. 야, 이거 전기안전공사에서 내가 이 업무를 계속 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때가 많았었는데 시간이 약인지 시간이 저를 이렇게 끌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 있으면 잊어버리더라고요. 또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한때 저희도 뭐 사내 강사로 이렇게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하고 굉장히 절친했던 교수 한 사람도 사업장에 나가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경상도 어느 경주 쪽에 대학교에 정전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또 본인이 또 사업소에 간부고 그러니까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나갔습니다. 굉장히 유능합니다. 공사에서 같이 교수할 때 저는 뭐 좀 실력이 없어서 과목이 조금 안 좋은 거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좋습니다. 보통 보면 어려워하는 수학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지락, 단락 이런 부분에서 대가입니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무리 대가하면 못하겠습니까? 정전이 났는데 검전하지 않고 아 이게 무슨 사고다 하고 바로 현장 큐비클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정전 얘기만 듣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보통 보면 심야전력 있고 일반 상전이 두 개가 있는데 정전이 났다고 하니까 아 이게 상전인가 보다 하고 변압 MOF가 두 개 있는데 두 개 있는 거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참 아쉬운 일이지만은 같이 근무를 하지 못하고 일찍 나가게 됐습니다. 아까 같이 중대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보면 우리가 재해 발생 5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뭐 이런 이론적인 바탕 장구를 한다 해도 개인적인 행동이 상당히 앞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의식 자체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 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다리 보통 지급합니다. 사다리 지급하고 하는데 설치하면서도 조금 이 부분이 뭐 넘어질까 말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팔목 골절 뭐 경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친구가 벌써 사고가 나면은 또 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또 좀 해야 되는데 또 오늘 사고 났는데 또 다음날도 사고 나는 경우들도 또 있더라고요. 보면 의식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뭐 그간에 쭉 했던 부분 중에서 현장의 어떤 안전관리 활동이라든지 감독의 어떤 철저하게 이행한 부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 저 들었지만은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 10개명 해서 여기에는 각종 이행 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준을 지켜야 된다, 안전교육을 시켜야 된다, 방어 조치를 해야 된다, 또 건강검진 같은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교육하고 공유하고 부분들, 또 안전관리 보건계획 수립, 또 본사는 본사대로, 또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또 안전보건 규정 준수사항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안전보건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작업 환경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이행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관리상의 조치에서도 통상은 현장에서보다도 우리가 관리상에서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또 통제수단은 강화를 하고 있고요. 보통 보면 아까 작업중지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작업중지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한테도 현장에서 이 부분이 내가 하는 이 업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면 무조건 작업중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서 지금 현장에서도 가끔은 이런 데서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상황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검사를 하지 못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안전교육, 조직 인력, 또 준수 여부도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시스템 구축해서 통상은 코샤 MS라든지 IS 올해 같은 경우는 IS 45001 겸해서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또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업장에까지는 아직 좀 예산상 좀 부담이 있고 그래서 좀 예산 확보되는 대로 60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좀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 현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작회의 정전 확보 이런 부분들이 쭉 있겠지만은 전에는 검사를 할 때 검사해서 입회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 부여를 제대로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작업지시설, 안전작업지시설이라고 할 때
안전작업 지시서 상에서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는 다음 부분을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좀 작업 지시 상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같이 현장에 입회하는 상주자 또 고객 측 관련해서 당신들도 모자를 써야 안전모를 써야 된다. 안전화를 신고 착용하고 또 현장에 입회해야 되지 않느냐. 전에까지는 이런 부분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검사자만 안전해야 된다는 걸로만 들어갔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 같이 입회했던 분들이 막 열어봅니다. 큐비클도 열어보고 싶은가 봐요. 이런 부분들 같이 해서 체크리스트로 해서 그러면 결국 위험성 평가가 되겠죠. 또 정전 확보도 목표 달성 중심에서 안전 우선으로 저희들도 정전을 특히나 정기검사 같은 부분들은 정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분배점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열지 않고 작업을 겸해서도 고객들께서는 뭐 이 부분 필요하지 않으니까 또 이 부분 바쁘니까 또 빨리 복전시켜달라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인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나 일체형 수변전 설비라고 해서 조그마한 규모가 200kg, 500kg 이하에서 보면 조그마한 큐비클로 된 조그마한 설비가 있습니다. 앞에 책임분배점이 분명히 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엔 개폐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착각 일으키기 딱 좋습니다. 앞인지 뒤인지 문 하나밖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감전이 되고 저희 직원들도 또 아차 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 조금 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정전은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불시에 또 현장을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호구라는 것도 기존에는 착용을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여름에 차고 더운 곳 수전실 온도가 높습니다. 안전화 안전모 다 착용하다 보면 머리도 모양새 무너집니다. 2시간 안전모 쓰고 있다 보면은 땀도 나고 귀찮기도 하고 귀찮은 것보다는 사고 나는 건 낫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고라는 사고에 대한 어떤 방패막이다. 저희가 2년 전부터 현장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 불시에 공사 안전관리처에서 현장 확인했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상하반기 2번씩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20년도에는 많이 어떻게 보면 걸려든다고 표현할 수 있죠. 다 체크가 돼서 나와 있던 사항들. 작년에는 보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경각심도 갖고 어떻게 보면 걸리면 안 되겠다. 이 부분도 평가지표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평가지표에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소 불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불이익 받는 부분들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많이 좀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하위 사업소 또 부장이 편제되지 않은 사업소도 있습니다. 사업소장 혼자 있는 사업장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본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서 진행을 해보자. 자, 저희들 현장에 안전모 이렇게 좀 있습니다. 보통 통상은 안전모 옆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보면 이 안전모만 쓰고 들어가서는 확보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활선적 경보기를 또 앞쪽에서 보면 개인들이 랜턴을 달기는 하지만 또 각 서로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또 브루투스 기능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어떤 직원들이 서로 특히나 정기검사 때 발전기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서로 얘기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서로 입 모양을 직접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모를 좀 개발을 해보자. 또 현장에서 이러다 보면 조작하다 보면 또 아크가 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직원들한테 유해가 될까 싶어서 올해부터는 현장의 직원들 방역복도 개발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락 방지를 위해서 사다리에 전도 방지 아웃트리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하고, 또 안전장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매뉴얼화해서 또 뭐 보호구, 검정기형, 또 할선 작업용으로 분리해서 용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또 안전모호 같은 경우에 또 고압 절연 장갑 같은 경우에도 어디 사용할 때 보면 뾰족한 어떤 것들이 뭐 찢어질 확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시험도 강화하는 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 관련한 사항들 이렇게 위주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저희만 관리를 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들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3만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검사자들과 협력해서 안전을 확보를 해보자 하는 부분을 전기사업부 시행규칙 제30조에 직무고시 관한 사항으로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위험 작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전 검사가 위주로 되는 전기 검사, 또 태양광이 초창기에 막 보급될 때는 축사형 태양광과 같은 선라이트 부분들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설치를 하고 또 안전관리자가 이렇게 점검을 할 때 보면 무의식 중에 선라이트를 밟아서 추락 사망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준을 강화해서 통로를 확보해야 되고 올라가는 어떤 부분에 사다리 부분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다 개정돼서 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 검사 때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을 책임부분 개방을, 또 한전과 협의를 해서 책임부분 개방을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개폐기 조작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나 검사자 현장에서 상호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을 체크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진행하지 않도록, 조금 전에는 우리 한전하고의 관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현장에서 시공업체 또는 전기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영상 콘텐츠라든지 또 직무교육, 보수교육 때 공사가 참여해서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현장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보통은 청소 정전 3년에 한 번, 또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또 이게 보수 작업, 또 청소를 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부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검사 중에 가서 이쪽 큐비클 끝내고 있는데 다른 쪽에 가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하게 자석식으로 해서 큐비클 문을 딱 걸어 놓는 부분들, 아니면 열쇠 2개를 해서 검사자, 안전관리자 동시에 열리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현장 안전 취입 통제를 좀 강화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에너지 공공기관 관련해서 지난 1월 19일 날 차관주재 특별 안전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 기관에서만 하지 말고 서로 벤치마킹해서 정책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정책화해서 가보자 하는 부분 계셨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관별로 우수사에 모아서 아마 각 기관별 아마 2개씩 아마 이렇게 해서 그 부분 기관별로 저희도 대한송유관공사에서 하는 조금 인력을 더 투입해서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벤치마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안전관리 개선 활동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이런 부분들도 또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사항들을 좀 구체화해보자 하는 내용들 기재를 했습니다. 자, 제가 두서없이 또 이렇게 시간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준비한 것보다 짧게 이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위험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날 위험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직원들한테 가장 오늘 당장 월급을 더 올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는 안전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확실한 투자고 복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